일단 첫 경기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은 제가 조금 일찍 왔는데 오늘도 아프리카로 보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이따 유튜브로 영상 보시게 된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얘기 좀 해보면 볼티모어 대 양키스 시작으로 오늘 물부가 총 12경기 있는데 그레이슨 로드리게즈랑 슈미트가 붙는데 양팀의 선발 투수 성격은 조금 달라요. 슈미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게 뭐 구속이나 뭐 구위 이런 부분에서 강점은 없지만은 단단하게 플레이를 해주는 스타일이고, 그레이슨 로드리게즈는 폭발적인 구위를 바탕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피칭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레이슨 로드리게즈가 한창 잘 던지다가 직전 경기 때 1004한테 4.1이닝 11피안타 7실점 이렇게 한번 거하게 털렸습니다. 제가 작년 전반기에는 이렇게 왼쪽에 적은 것처럼 7점대 방어를 보이다가 후반기 때는 되게 잘했었다 이랬는데, 이런 후반기 포스를 올 시즌 초반에도 이어가다가 갑작스럽게 한번 빠그라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슈미트 같은 경우는 올 시즌도 꾸준하게 작년에도 시즌 중반쯤에 거의 한 20경기 가까이 크게 안 털리는 한 5이닝 2실점에서 한 6이닝 3실점 그 정도 기대값, 그 정도 활약을 꾸준하게 해줬었어요. 올 시즌도 출발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한번 이제 뭐 한 4이닝밖에 못 버텼던 경기, 그런 경기 말고는 대부분 경기들을 승리 요건 정도는 만족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던 투수입니다. 요즘에 일단은 눈에 띄는 거는 양팀 다 빠따가 괜찮다는 점이 사실 양팀 다 이렇게 OPS 상으로는 상위권이고, 요즘에 양키스는 빠따가 특히 또 불을 뿜고 있다. 여기는 제가 좀 약간 표시만 해놨는데 최근 한 열흘 정도? 그 정도 기간 동안에 양키스 빠따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었고요. 사실 최근 몇 경기들만 놓고 보면은 양키스의 최근 5경기 타율이 3할 3푼 5리입니다. 그 기간 동안 14개 홈런 까기도 했었고요. 미러키와의 최근 2경기 동안 18안타, 19안타 아주 그냥 빠따가 지금 대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원정이었는데도요. 볼티모어는 뭐 무난하게 쳐주고 있는데 그냥 최근 10경기 동안 17개의 홈런 까고 있고, 타율도 2할 오픈 정도 나오고, 최근에 한 이제 6경기 정도 계속 한 자릿수 안타에 그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볼티모어 빠따는 가벼이 볼 수는 없습니다. 언제 또 홈런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빠따들이고, 지금 양팀이 볼티모어가 홈런 44개, 양키스가 홈런 37개로 올 시즌에 또 특히 이렇게 강한 빠따를 보여주고 있는 팀들 중에 하나거든요. 눈에 띄는 게 홈런 지표인데, 지금 볼티모어가 홈런 전체 1위, 양키스가 홈런 전체 2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양팀 다 홈런을 가장 잘 치는 팀들이 만난다. 이런 편이어서 꽤나 저는 불 뿜는 빠따 대결이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건 있습니다. 양팀 선발 투수들이 서로한테는 강했다는 거 보면은, 클락 슈미트 볼티모어 애들을 87타석 상대를 해가지고 2할에 풀리로 강했다. 그레이슨 로드리게즈 뭐 타석 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은 1할 정도로 양키스를 잘 막았다. 뭐 이거는 자세히는 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거를 볼 여지가 좀 많아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선발 투수들이 상대팀한테는 강했다는 게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요즘에 빠따 포스 같은 거를 조금 더 앞세우고 싶기는 하네요. 양키스는 오늘 우한 투수 상대로 원정 밤 경기, 이럴 때에는 OPS가 상당히 상승이 된다. 볼티모어는 조금 하락하긴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만큼 투수 차이에서 약간은 볼티가 먹고 들어가는 게 있다고는 싶어요. 물론 슈미트도 단단하게 해주긴 합니다만은, 그레이슨 로드리게즈가 그래도 이런 폭발적인 구위로 상대를 압도할 만한 피칭을 하는 투수이기 때문에 선발 투수 우위는 이쪽에 조금 있다, 볼티 쪽에. 하지만 빠따 차이는 양키가 분위기가 나아 보인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고민 끝에 그냥 오바 쪽으로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양팀 다 경기를 뒤로 갈수록 불펜 소모도 큰 상태이기도 하고, 요즘에 빠따 포스를 봤을 때는 오바를 보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슈미트는 한 30점 정도는 해줄 거라고 보고 있고, 양키스의 지금 빠따대로라면은 그레이슨 로드리게즈 조금 더 털어먹을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에다 대 마츠 대결인데, 이 마에다 켄타가 직전 경기 때는 좀 괜찮은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가 조금 그래서 그렇지, 올 시즌에 이제 한 5경기 정도 나왔는데 첫 한 2경기 동안 3.1이닝 6실점, 5.2이닝 3실점 불안불안했거든요. 그러다가 한 경기 미네소타한테 6이닝 2실점으로 잘하더니 텍사스한테 또 2.2이닝 6실점 막 이렇게 그냥 오락가락 많이 해요. 확실히 예년보다는 출발이 안 좋은 편이에요, 마에다가. 사실 작년에도 시즌 초반에 못했다가 조금 이제 쉬고 나와가지고 다시 또 안정감을 찾긴 했는데, 올 시즌에 스타트도 약간 좀 기복이 많이 심한 편이긴 합니다, 마에다가요. 팀은 마치 역시 시즌 초반 기세는 괜찮았습니다. 2경기 동안 5경기 동안 5.1이닝 2실점, 5이닝 무실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최근 3경기 동안 4.1이닝 4실점, 5이닝 5실점, 4.1이닝 7실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얻어맞고 있죠. 볼넷도 많이 주면서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양팀 선발 투수 모두 다 기복이 다소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이런 거는 좀 생각이 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두 팀의 빠따가 너무 좀 별로예요.
OPS 상으로 26등, 27등이고 이런 특정 조건들 속에서는 둘 다 조금 좋아진다고는 해. 디트로이트는 뭐 좌한투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일 때는 이런 건 뭐 표본이 워낙에 적으니까 좀 배제를 하도록 하고, 좌완투수 상대로 홈에서는 올 시즌에 기록이 상당히 좋은 편이긴 하거든요. 세인트루이스도 우완투수 상대로 원정 밤 경기인 경우에는 이렇게 평소 OPS보다는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오바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는 한데요. 워낙에 요즘 양팀이 빠따가 그냥 믿지 못할 상태여가지고 오바는 잘 모르겠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에다가 세인트루이스 빠따들한테는 통상 93타석 정도 상대를 해가지고 1할 7푼 9리 꽤나 강한 편이에요. 반대로 마체 같은 경우는 37번의 타석에서 2할 7푼 8리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일단은 상대 타자들을 상대했던 이런 과거 데이터적인 부분에서는 마에다가 마음은 편한 부분이 있다. 특히 이렇게 아레나도한테 매우 강했었고 골드 슈미트한테도 약한 편이 아니었었고요. 브랜든 크로포드 그냥 다 그냥 셌어. 특히 이런 중심 타자들 아레나도랑 골드 슈미트를 아주 잘 요리했다는 점들, 이런 점들 때문에 마에다가 기분이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펜 소모도도 디트 쪽이 조금 더 낮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디트로이트 쪽을 일단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거는 선발 투수 리스크가 상당히 큰 경기라 가지고 뭐를 가든 좀 의심스러운데, 디트로이트 승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마에다가 의심스럽다 이런 분들은 뭐 오바 가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네요. 저는 마이애미 대 워싱턴 경기, 이거는 지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트레버 로저스랑 제이크 어빈 둘 다 작년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올 시즌에 갑자기 출발이 좋은 선발들이 붙습니다. 그러다가 둘 다 공교롭게도 직전 경기 때 한창 이제 2점대 3점대 방어로 잘하다가 최근 직전 경기 때 로저스는 애틀랜타한테, 어비는 다저스한테 각각 강한 빠따들한테 쳐맞았다는 게 있거든요. 트레버 로저스는 5.2이닝 5실점, 제이크 어비는 4.2이닝 6실점, 이런 식으로 둘 다 잘하다가 그냥 강한 팀들한테 맞았어요. 하지만 오늘 경기 양팀은 빠따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다, 이런 것들은 보이고요. 특히 또 이렇게 컨디션 OPS 상으로도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워싱턴 쪽을 좀 좋게 보는데요. 나는 뭐 일단은 트레버 로저스가 작년에 선발로 거의 못 뛰었다는 거, 그리고 제이크 어빈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막바지 때는 괜찮았다는 것도 떠오르고 올 시즌에도 이렇게 뭐 한 번씩 크게 맞았던 거 말고는 전반적으로는 괜찮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는 나는 배당이 좋은 것 같아. 워싱턴이 제이크 어빈 이 친구의 또 상대 전적 같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 빠따 상대로 통산 41타석 동안 1할 7푼 1리로 마이애미 타선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이런 제이크 어빈이다. 이런 것들도 일단 확인이 되고, 이 마이애미가 지금 홈에서 2승 14패고 원정에서 4승 9패거든요. 그만큼 홈이랑 원정 불균형이 매우 심한 상태이고, 반대로 워싱턴은 홈에서 4승 8패, 오늘 경기처럼 원정일 때는 9승 6패입니다. 각각 이게 워싱턴은 타율이 원정으로 가면 2할 5푼 1리, 홈에서는 2할 2푼인데 이렇게 3푼가량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원정에서는 강한 빠따를 보였던 워싱턴이다. 뭐 최근 분위기 같은 것도 살펴도 마이애미가 지금 6연패 달리고 있고 워싱턴도 3연패 뒤에 지금 마이애미는 그 4게임 수입을 할 수 있는 찬스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워싱턴 쪽이 조금 더 분위기는 좋아 보인다. 양팀 다 직전 경기 2경기 동안은 서로 간에 2자릿수 안타 주고 받으면서 약간 난타전을 펼치기도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조금 더 좋은 면모를 보였던 거는 저는 워싱턴이라고 보는 입장이라 가지고 워싱턴 쪽을 한번 좋게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거 최대 워싱턴의 일반 승도 볼만하다고 봅니다. 마이애미가 지금 수입 위기에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선발 투수도 그렇고 타선도 그렇고 저는 마이애미가 이렇게 배당을 좋게 받은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매츠 대 시컵, 세베리노랑 타이온이 붙는데 양팀 다 선발 투수들이 오신 상태가 매우 좋죠. 세베리노는 작년에 최악의 그런 시즌을 보냈지만 지금 매치 옷을 갈아입고부터는 2.67로 상당히 좋고, 타이온도 작년에는 이제 양키스저만치 못했는데 요즘에는 지금 1.69 방어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물론 뭐 경기를 얼마 안 했다는 건 있지만은 양팀 다 이닝 소화 같은 건 좀 아쉬워요. 투수들이 그런 건 있는데 각각 요즘에 올 시즌에 이제 좀 보면은 매치랑 시컨 모두 다 최근 빠따 보면요, 이런 식으로 컨디션 오페스가 굉장히 낮게 찍힙니다. 특히나 매치는 요즘에 빠따가 좀 돌아온 감이 있었는데 우한 투수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OPS가 상당히 내려간다는 점. 특히 이렇게 뭐 이거만 봐도 우한 투수 상대로 홈으로만 가도 많이 깎이는데 밤 경기인 경우에는 특히나 더 깎인다. 시카고 컵스 역시 올 시즌 OPS가 나쁘지 않은 편인데 우한 투수 상대 원정 밤 경기 이런 경우에는 656으로 OPS가 좀 더 떨어지는 편이에요. 결과적으로 양팀 다 선발 투수도 우수하고 이런 컨디션 OPS 자체도 이런 특정 조건들 속에서는 안 좋아진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 양팀 선수 모두 다 각각 세베리노는 이 시카고 컵스한테,
타이오는 매츠한테 이렇게 좀 강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은 뭐 표본 자체는 세베리노는 일단 얼마 안 돼요. 세베리노가 주로 이제 아메리칸 리그에서 활약을 많이 했다 보니까 컵스 빠따들한테는 22타수 피안타율 1할 9푼, 타이오는 66타수 197. 둘 다 이렇게 상대팀 타자들 성적이 매우 좋은 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기준점이 조금 낮다고 치더라도 언더를 보는 게 일단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빠따의 우위는 어느 한쪽을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한데 나는 근데 이거 배당도 그렇고 시카고 컵스 충분히 누를 만은 하거든요. 시카고 컵스 역배 같은 것도 볼 만은 합니다. 물론 좀 안 내키신 분들은 프레임 같은 거 가셔도 되지만은 시컵이 그렇게 크게 밀릴 이유는 없어 보여요. 지금 직전 경기 때 매치가 에드윈 디아즈 마무리랑 세던맨까지 다 29 이상 던져가지고 내일 경기 때는 세이브 찬스를 잡더라도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싹 대 미네소타. 자, 이제 게럿 크로시에랑 조 라이언이 붙는데 양팀 다 좀 공격적인 피칭을 하는 편이에요. 게럿 크로시가 직전 경기 때 4이닝 5실점, 그전에는 3이닝 7실점, 그전에 또 신시내티한테 4.2이닝 5실점 이런 식으로 시즌 출발 자체는 3경기 동안 6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이렇게 좋게 하다가 최근 3경기는 많이 두드러 맞고 있습니다. 게럿 크로시가 메이저리그의 쓴맛을 보는 중이고, 그리고 조 라이언 같은 경우는 얘는 뭐 제가 작년에도 잘 던지다가 피홈런 이슈가 많이 있었다 이랬는데 그래도 올 시즌에 3.45로 방어를 괜찮고 28.2이닝 5경기 동안 피홈런 4방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일단은 선발 투수는 최근 분위기라든지 올 시즌 기록 같은 거만 봐도 라이언 쪽이 우세라고는 보여요. 물론 크로시가 가진 공 같은 거는 우수하긴 한데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그렇게 공략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 하더라. 그런 거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양팀 다 최근 빠따가 아주 물이 올라있는 상태예요. 특히나 화싹은 일단 화싹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워낙에 못 쳤었기 때문에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고, 특히나 템파베이를 스윕을 하면서 12안타, 10안타, 12안타 전부 다 두 자릿수 안타를 쳤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우한 투수 상대로 밤 경기 이런 때는 오히려 이런 컨디션 오페스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불펜 방어는 최근에 좀 떨어진 편이고 불펜 구간으로 가면은 아쉽다.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 빠따는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열흘 전쯤에는 미네소타 OPS가 608이었었거든요. 608이었는데 지금은 706. 왜냐면 이게 최근 7경기 연속으로 이 7연승 중 거기다가 전부 다 두 자릿수 안타를 기록을 했다. 이게 가장 커요. 미네소타가 화싹이랑 천사 시리즈를 전부 다 수입하는 과정에서 전부 두 자릿수 안타를 치면서 아주 빠따가 대폭발을 했거든요. 그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조 라이언이 86번의 이런 그 타석에서 2할 2푼 6리로 잘 통제를 했다. 게럿 크로시도 뭐 42번의 타석에서 263이니까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조 라이언 쪽이 조금 더 좋다고 봐야죠. 이렇게 상대팀 로스터에 있는 지금 빠따들 상대로도 강한 면이 있다. 또 이제 거기다 좋아지는 게 미네소타가 우한투수 상대로 원정 밤 경기 이런 경우에는 OPS까지 컨디션 OPS까지 특정 조건에서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따져보면은 그냥 미네소타가 여러 가지로 좋게 보이네요. 저는요. 양팀 다 최근 이게 기준점이 7.5로 나와 있는데 7.5 기준으로는 양팀 다 이렇게 오바가 7번씩이다.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배당 대비 오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뭐 미네소타 쪽에다가 오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이스 윌슨 대 페피오인데 이게 미러키가 지금 선발에 구멍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뭐랄까 길게 던지는 불펜들 벌크 가이드를 선발로 많이 쓰고 있어요. 오늘 경기도 그런 느낌인데 어제 뭐 마이어스인가? 그 친구도 그렇고 이 브라이스 윌슨도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선발 투수는 딱히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 친구가 직전 경기 때는 피츠버그 전에 4.1이닝 2실점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냥 뭐 길게 던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저는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뭐 방어 같은 것들이나 여러 가지로 아주 막 이렇게 뭐 안정감이 있다? 뭐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라이언 페피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훌륭한 구위를 가지고 있는 투수고 상대팀 타자랑 맞짱 뜨자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인데 요즘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올 시즌도 작년 이제 다저스에서 막바지 때 굉장히 잘했는데 올 시즌 3.77 템파베이로 중지를 틀고 나서도 한 번씩 이렇게 텍사스한테 5.2이닝 6실점 그리고 샌프한테 5이닝 4실점 이렇게 한 번씩 피홈런 같은 거 쳐맞는 거 말고는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미러키 같은 경우도 또 올 시즌에 그 홈런이 35개로 적지는 않아. 그래갖고 페피오 역시 큰 거 한 방은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미러키가 OPS가 원래 804로 전체 한 2, 3등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요즘에 빠따가 좀 많이 식어가지고 OPS가 762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더구나 이렇게 컨디션 OPS 상으로는 우한 투수 상대로 홈 밤 경기를 하게 되면은 OPS가 더 떨어진다. 반면에 템파베이는
우한 투수 상대로 원정 밤 경기 이럴 때는 OPS가 전체 4위 수준으로 많이 또 올라가더라. 이런 것들도 관찰이 되거든요. 특히 또 이 템파베이는 올 시즌에 홈에서는 2-3위, 원정에서는 2-6-1 이렇게나 원정에서 빠따가 더 강해지는 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일단 오바 같은 거 괜찮아 보이고 이게 템파베이 쪽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게 미러키가 홈에서는 5승 6패, 원정 12승 4패 이런 식으로 템파베이가 원정에서 빠따가 살아나는 점들이나 미러키의 올 시즌 홈 데이터가 썩 좋지는 않다. 이런 것들이 보여갖고 템파베이 역배도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좀 무섭기는 하죠. 이 경기는 뭐 템파베이 역배라든지 언더오버상으로 오바 이런 것들 보기는 하는데 둘 다 리스크가 꽤나 큰 편이에요. 천사 대 필라델피아. 자, 그리핀 캔이랑 산체스가 붙는데 이거 모든 면에서 지금 천사보다는 필라델피아가 아주 좋습니다. 양팀의 분위기가 일단 천사는 최근 10경기 1승 9패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8승 2패 이런 식이고 팀 타율이나 뭐 팀 방어율 여러 가지 면에서나 그냥 필라델피아가 모든 면에서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런 거는 있어요. 다만 이제 하나 걱정거리를 꼽으라면은 이게 산체스 리스크가 있기는 하죠. 산체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봅니다. 저는 이런 땅볼 투수를 좋게 보고 이 친구가 가진 공 보면은 이게 올 시즌 산체스가 싱커가 좀 말을 안 들어요. 이거를 조금 더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할 텐데 작년에도 산체스가 그 랑엘 수아레즈랑 더불어서 둘 다 좌한 투수에다 이런 싱커 같은 것들 땅볼 유도를 많이 하는 투수다 이런 공통점이 있었는데 랑엘 수아레즈는 굉장히 잘 나가는 반면 산체스는 올 시즌 조금 못 믿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친구가 이렇게 구종상으로는 싱커랑 체인지업 여기다가 슬라이드 이렇게 세 가지 구종들을 많이 쓰는 편인데 이 친구의 이 싱커가 작년에는 말을 잘 들었어요. 전체 그 런밸류도 플러스 7, 피안타율 2할 9푼 7 이랬었는데 지금 싱커의 이런 그 피안타율이 3할 6푼 4리 좀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표시한 걸로는 지난 몇 년 동안에 이런 그 싱커의 피안타율이라든지 체인지업 피안타율 이런 것들을 적어 드렸는데 싱커 피안타율이 지금 뭐 4할에선 좀 떨어진 편이에요. 직전 경기를 그래도 괜찮게 막아가지고 364 정도로 좀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싱커의 피안타율이 높다. 그리고 체인지업도 지금 체인지업이 179 이런 식으로 여전히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낮은 피안타율 유지는 하고 있으나 다소간의 구종들의 피안타율이 조금 높아진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조금 걸리기는 하네요. 이거는 산체스에 대한 저처럼 약간 산체스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바 같은 거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그리핀 캐닝이 딱히 두드러진 투수는 아니잖아요. 올 시즌의 방어율도 7.50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캐닝이 좀 만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필라델피아 쪽 좋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나는 산체스도 조금 의심스럽네 이런 분들은 그냥 오바 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양팀 다 컨칭 오피스 상으로는 이 천사는 워낙에 이제 좌한투 상대로 홈에서 지표가 적어서 그렇지만은 일단은 안 좋게 지키긴 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최근에 오피스도 좀 상승을 했었고 우한투수 상대로 원정 밤 경기 이럴 때는 오피스가 더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 물론 필라델피아의 이런 불펜 소모도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기는 해요. 근데 어제 쓴 투수들이 알바라도라든지 올 시즌에 좀 못했던 투수들을 많이 써가지고 주력 불펜들은 그래도 꽤나 살아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역시 양팀 다 정상적인 불펜 운용이 조금 힘든 면에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오바도 괜찮아 보이고 필라델피아 쪽으로 일단은 방향 자체는 필라델피아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도 배당이 괜찮은 편이긴 하죠. 다음 이제 오클랜드 대 피츠버그 양팀 다 빠따가 아주 지금 개차반이 힘들의 대결입니다. 특히나 피츠버그가 그나마 오클보다는 오피스의 우위에 있는데 근데 우한투수 상대로 원정 밤 경기 이런 경우에는 피츠버그의 OPS가 더 떨어진다. 컨디션 오피스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됩니다. 오클랜드는 좌한 상대로는 그래도 표본이 부족하기는 해도 꽤나 평소보다는 좋게 지키는 편이긴 하네요. 하지만 불펜 같은 부분은 오클랜드가 주력 불펜들을 많이 사용을 했다. 그래갖고 피츠버그가 경기를 길게 갈수록 좀 약간 우위에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여기는 이제 베일리 포터랑 조 보일 이 두 친구를 봐야 되는데 조 보일이 작년 막바지 때 시즌 막바지 때 나와가지고 오클랜드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3경기 동안 16이닝 1.69 그래서 올 시즌을 기대하게 만들었는데 첫 경기부터 개털리고 지금 방어율이 7.06이에요. 5경기 동안 21.2이닝 5이닝도 소화를 채 못했고 7.06으로 방어율이 좋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베일리 폴터 지금 방어율 3.33이고 27이닝 가량 먹고 있고 첫 경기 때 마이애미한테 4이닝 6실점 털린 거 말고는 그 이후에는 꾸준하게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베일리 폴터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거예요. 뭐 구속 같은 게 빠르진 않습니다. 91마일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이 친구는 패스트볼 구사율이 57%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다른 구종들에 비해서는 패스트볼을 많이 사용을 한다. 근데 이 패스트볼의 위력이 좀 대단합니다. 포신 패스트볼이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높은 평가를 못 받아왔는데
올 시즌에는 벌써 런밸류 구종 가치가 플러스 7이고 패스트볼을 가장 많이 구사하는데 패스트볼 피한 타율이 6푼 9리입니다. 6푼 9리. 1할이 안 돼요. 그냥 6푼 9리로 엄청 그냥 패스트볼 하나만 던지는데 졸라 세다는 거야. 그만큼 베일리 폴터의 이런 패스트볼이 잘 먹히고 있다. 이런 부분은 얘기할 만한 것 같아요. 이 친구의 뭐 구속이나 이런 점들 빠르진 않은데, 그리고 뭐 패스트볼 스핀이라든지 이런 게 좋지는 않은데 잘 먹혀들고 있다고 하네요. 정타 같은 것들도 컨트롤 잘해주고 있고. 그래서 일단 선발 투수 자체는 저는 피츠버그가 확연히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만한 것 같고, 불펜 같은 면들도 피츠버그 쪽이 나쁘진 않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피츠버그가 점수를 내줘야 되거든요. 얘네들이 일단 못 믿을 빠따여가지고 피츠버그가 홈런 같은 면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빠따는 전혀 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서, 이게 피츠버그 빠따가 조 보일 상당히 못하고 있는 이 친구를 털 수가 있냐,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네요. 그냥 사실 이게 배당도 그렇고 기준점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들어. 사실 이게 조 보일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7.5가 가상키냐 하냐, 이런 생각들이 들기는 들어요. 이거는 뭐 피츠버그 빠따가 워낙에 못 치니까 7.5로 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조 보일 등판인데 야, 저 정도 기준점을 준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저는 일단 언더를 보기는 하는데 의심이 많이 든다. 방향 자체는 저는 피츠버그 쪽으로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베일리 폴터의 선발 우위,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큰 것 같죠. 빠따가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스 밀러랑 애틀랜타의 프리드, 이렇게 붙는데, 일단 프리드가 직전 경기 때 올 시즌 좀, 그러니까 약간 프리드가 오락가락을 많이 했었어요. 경기 올 시즌 초반에 0.2이닝 3실점, 애리조나한테 4.1이닝 8실점, 이런 식으로 출발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이애미한테 회복을 하나 했는데 휴스턴한테 5이닝 3실점으로 조금 이제 옛날 같은 모습이 아니었었죠. 프리드가 그래도 한 작년에도 2점대, 재작년에도 뭐 2점대, 지난 몇 년 동안 애틀랜타에서 좌완 에이스 노릇을 해주던 친구니까 그랬는데, 직전 경기 때 마이애미 상대로 9이닝 3피안타 무실점, 아주 훌륭한 피칭을 했습니다. 완봉성을 거뒀고 좋은 이런 그런 상태에서 올라오게 됐는데요. 이 브라이스 밀러도 올 시즌 출발이 나쁘진 않았었죠. 지금 방어율 2.2, 훌륭한 상태이고, 자, 시애틀 메리너스가 지금 방어율이 1.47이다. 선발이나 불펜이나 할 거 없이 135이닝 동안 22자책으로 방어율이 2.47이다. 4월 14일, 4월 10일 이후로. 그러니까 지난 한 이제 2주가량 그 기간 동안 시애틀의 이런 마운드가 최고였다는 건데, 역대 시애틀 프랜차이즈 역사상 15경기 기준으로는 최고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만큼이나 시애틀의 마운드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다. 그리고 이 1.47이라는 15경기 구간 방어율은요, 2017년 이때 이 클리블랜드가 이때 참 대단했었거든요. 클리블랜드가 막 20몇 연승 기록했던 그 시즌인가 아니면 그 다음 시즌인가, 하여튼 그때인데, 어쨌든 이 당시에 클리블랜드는 굉장한 이런 마운드를 가지고 있었고, 요즘 시애틀의 마운드가 거기에 준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정도로 최근에 시애틀 마운드 기세가 대단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것도 하나 얘기 또 하자면은, 요즘에 애틀랜타가 OPS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지금도 여전히 전체 OPS 1등이긴 합니다만은 OPS가 846이었는데 지금 열흘 사이에 801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애틀랜타 빠따가 이게 작년 같지가 않다, 그런 얘기들을 해볼 법합니다. 최근 뭐 홈런 같은 것들도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빠따도 썩 그렇게 많은 이런 안타들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건 일단 브라이스 밀러에 달린 것 같다. 여전히 시애틀은 빠따는 말을 안 들어요. 얘네들이 지금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선발이나 팀 방어율이 1.3밖에 안 돼. 근데 팀 타율이 2할 2푼 6리밖에 안 된다. 이거를 한 5경기로 좁히면요, 팀 타율이 1할 7푼 6리밖에 안 돼요. 이 정도로 시애틀은 빠따는 확실히 애틀랜타에 밀린다. 그리고 선발 차이도 사실은 브라이스 밀러나 뭐 시애틀의 마운드가 괜찮긴 합니다만은, 맥스 프리드 역시 요즘엔 또 살아난 모습들이 있거든요. 더구나 시애틀의 빠따가 이 맥스 프리드를 괴롭힐 만한 여건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 저는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브라이스 밀러의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만은, 요즘에 브라이스 밀러가 그래도 올 시즌 2.22로 훌륭한 상태이긴 하고, 프리드 역시 뭐 시즌 초반에 털린 건 있지만은 직전 경기나 최근이나 훌륭한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저는 일단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고 애틀랜타 쪽으로 좋게 보겠습니다. 애틀랜타를 보는 거는 전 여러 차례 애틀랜타가 클러치 상황, 좀 비드비드한 상황으로 가면 결국에 우는 쪽은 애틀랜타더라, 이런 점들을 많이 얘기했던 것 같고, 그런 점들 좀 내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빠따 차이도 있고, 아무리 애틀이 최근에 못 친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OPS가 801이에요. 시애틀보단 빠따가 확연하게 낮고, 선발 투수상으로도 프리드가 그렇게 꿀릴 거는 없다. 오히려 좋았으면 좋았지. 다만 이제 불펜은 애틀랜타가 확실히 밀리긴 하는데, 불펜도 많이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애틀랜타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더 이렇게 갈게요.
샌디에고 대 신시내티 정말 가기 싫은 경기죠. 저는 그나마 샌디에고의 일반승 정도 내놓고 있는데, 자 일단 맷 월드론 너클볼을 구사한 투수인데, 이 너클볼이 말을 잘 들으면은 진짜 기가 막힌 공이지만은 말을 안 들으면은,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이게 회전이 섞이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구속도 느리고 아주 힘없는 그런 공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상당히 많은 투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몇 번 이 월드론이 이 포수랑 궁합이 중요하다, 막 캄푸사노 같은 애들이랑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오피스가 굉장히 망가져요. 근데 뭐 썰리반이라든지 히가시오카 이런 친구들이랑 하면 그나마 낫거든요. 그냥 오락가락이 심해. 일단은 월드론 경기는 그야말로 이거 뭐 그냥 홀짝입니다 거의. 너클볼이 말을 안 들면 그냥 털리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봐야 돼요. 일단은 의심이 상당히 많이 가는 투수고, 로돌로도 글쎄 나쁘진 않아. 일단 작년이나 뭐 지난 몇 년 동안 부상도 많았었고 얼마 못 던졌는데, 올 시즌에는 지금 2.12 상당히 좋은 상태이긴 합니다. 방울 자체는 훌륭한데요. 그냥 일단 로돌로도 표본이 너무 부족하고 월드로는 거의 뭐 홀짝이고 이래가지고 사실 분석하는 의미가 크진 않아요. 다만 신시내티에 빠따가 지난 이제 한 열흘 전에 비해서 719에서 67까지 많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은 관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빠따상으로는 신시내티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빠따는 샌디에고를 봐야 되나 싶은데, 샌디에고 역시 요즘 타율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양팀 다 빠따도 별로고 선발 투수도 지표도 모자라고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는 패스하고 싶은데 그래도 전력 자체는 저는 샌디에고 쪽이 조금 더 낫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런 점들만 일단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이제 애리조나 대 LA 다저스 경기. 토미 헨리랑 팩스턴이랑 이렇게 붙는데, 일단 눈에 들어오는 거는 그 다저스 빠따. 다저스가 최근 이제 열흘 사이에 754에서 796까지 빠따는 많이 좋아졌다, 이런 것들 보이고, 애리조나 역시 빠따가 약한 팀은 아니죠. 그렇게 좌한 투수 상대로 올 시즌 홈에서 밤 경기를 하는 경우에는 애리조나의 OPS가 리그 전체에서도 손에 꼽히는 순위다. 그래갖고 제임스 팩스턴을 어느 정도 공략을 해줄 만할 것 같아요. 이 팩스턴도 기나긴 부상에서 회복을 해가지고 작년에는 보스턴에서 로테이션을 꽤나 돌았는데, 시즌 막바지쯤에는 부상도 섞이고 이러면서 공이 많이 좀 안 좋아졌었습니다. 올 시즌도 다저스의 둥지를 틀었는데 뭐 2.61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뭐 삼진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볼넷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런 재구적인 부분들 때문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올 시즌에 지금 팩스턴이 20이닝 동안 안타는 15개밖에 안 맞았는데 삼진 11개로 부진하고 볼넷이 17개예요. 이만큼이나 팩스턴의 이런 제구가 되게 안 되고 있다. 그래갖고 그만큼 애리조나가 부가적인 부분에서 찬스를 많이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도 해볼 만한 것 같고, 토미 헨리 직전 경기 세인트루이스한테 6이닝 실점으로 잘했습니다만은 올 시즌 방울 5.55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전부 다 그 이닝도 적었었고 믿을 만한 투수가 아니죠. 애리조나는 그냥 사실 잭갈린이나 메릴 켈리, 몽고메리 이런 데만 믿어야지 다른 나라에는 믿는 게 아니에요. 뭐 라인 넬슨이랑 더불어서 토미 헨리는 둘 다 애리조나의 하위권 이런 그 선발 로테이션을 돌고 있는데 둘 다 믿을 만하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일단 오바 쪽으로 살피고는 있거든요. 다저스의 최근 빠따가 올라왔다는 점들이라든지 이 애리조나 역시나 이런 특정 조건들, 좌한 투수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를 할 때 이럴 때는 빠따가 상당히 강해진다, 이런 게 있기는 해요. 다만 이제 애리조나도 최근 4경기 동안 안타가 7개, 3개, 3개, 6개 되게 적고, 다저스도 한창 이제 좀 빠따가 많이 올라왔다고 했는데 몰아치는 감이 있기는 해요. 저번에 이제 워싱턴한테 20안타 쳤던 거, 토론토한테 19안타 쳤던 거, 이렇게 좀 몰아치는 감이 있어가지고 약간 의심스럽긴 한데, 선발 투수들의 상태를 봤을 때는 서로 간에 기회를 많이 잡을 것 같기는 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글쎄 딱히 어느 한쪽의 우세 같은 거는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이애미 대 보스턴은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이번 시리즈 내내 보여지는 점들이라면은 지난 3번의 경기들 모두 다 야투 시도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3번의 시리즈 이렇게 다 찾아놨는데, 제가 이거를 다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박스 스코어 같은 거 보면서 마이애미 쪽의 야투 시도는 뭐 80회에서 보스턴도 한 80회 정도, 적으면 70회, 많으면 80회, 이런 식으로 양팀 다 야투 시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양팀이 합해가지고 3경기 내내 야투 시도를 150에서 160번밖에 안 하고 있다. 제가 경기를 봤을 때는 사실 얘네들이 템포가 느린 편은 아니에요. 템포는 나름대로 빨리 하는데 좀 야투가 막힌다든지 수비에 막힌다든지 턴오버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보다는 점수가 많이 안 납니다. 그런 점들이 일단 좀 빡세. 내용을 좀 경기를 봤을 때는 나는 오바 게임 양상이 많은 것 같아. 왜냐면은 203.5가 보스턴 경기가 203.5다?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갖고 기준점이 너무 낮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서로 간에 야투 시도도 너무 적고, 마이애미가 한번 잡았던 적이 있기는 한데 그때는 마이애미의 이런 그 3점 슛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터졌던 경기죠. 마이애미가 한 판 땄을 때는 3점이
53.5%로 들어갔다. 이런 경기는 지기가 힘든 경기입니다. 그랬는데 이날 야투시도 75분밖에 안 됐었고 결과적으로는 53.5% 성공률로 3점을 박았습니다만은 코어는 111대 101.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난 편은 아니었어요. 이날은 또 보스턴이 뭐 야투 같은 것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시도도 그렇고 좀 전반적으로 부진했죠. 특히 포르징기스가. 여기서 이 시리즈에서 두드러지는 거는 포르징기스가 좀처럼 이런 박스 공략을 못하고 있다. 그나마 좀 장신에다가 상대팀의 리머텍 같은 거를 특히 좀 잘해줄 만한 부분인데 많이 아쉽네요. 그 마이애미는 스포일스트라 감독이 지금 농구판에서 최고의 감독으로 뽑히는 만큼 대보스턴전에 준비를 많이 해주고는 있는데 이제 직전 경기 3차전에서 딱히 뭐 테이텀도 사실은 부진했었고 여전히 드루 할러데이 못하고 있고 이랬었고 이 보스턴이 3점이 30%도 안 터졌단 말이에요. 이 마이애미 역시나 이날 전반적인 야투 부진, 특히 타일러 히로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부진에 빠지면서 야투 시도도 적었고 3점이 말을 안 듣는다. 결과적으로는 마이애미가 이 시리즈에서 잡으려면은 3점이 터져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야투 감에 딸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이 경기는요 언더나 오버나 뭘 가도 애매하고 특히나 핸디는 그나마 보스턴을 보는 게 좋겠지만은 이 또 마이애미 홈이기도 하고 스포일스트라 감독이 또 어떤 조정을 가져올지 한판 마이애미가 이겼을 때도 3점이 너무 잘 들어갔다는 거 그게 좀 큰 것 같기는 해가지고 어지간한 저는 보스턴이 이 경기는 승리는 할 것 같은데 핸디는 애매하네요. 자 다음 뉴올 대 오클라호마. 여기 시리즈는 피닉스랑 조금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은 이 오클라호마는 시즌 내내 문제였던 점이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많이 내준다는 점 그거였는데 뉴올리언스는 발렌슈나스라는 훌륭한 센터가 있죠. 근데 이 발렌슈나스 역시 수비가 좋지가 않습니다. 보드 장악형이나 이런 건 좋지만은 발이 느려가지고 미스매치 대응이 안 돼. 특히나 오클처럼 이런 스몰볼 농구라든지 홈그랜처럼 외곽 능력이 있는 이런 선수를 상대로는 뉴올리언스가 특히 발렌슈나스를 중용을 했을 때는 게임 풀기가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1차전 때는 발렌슈나스가 29분 뛰면서 리바운드 총 20개,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9개나 걷어냈어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게임을 졌다. 94대 92로 미스매치 대응이 전혀 안 됩니다. 한마디로 공략 대상이라는 거고 그래갖고 그 이후에는 뉴올리언스가 이제 발렌슈나스 출전 시간을 22분 그리고 그 다음 경기 때는 가장 그 3차전 때는 발렌슈나스 출전 시간이 12분밖에 안 됐어요. 이만큼이나 극단적으로 발렌슈나스를 좀 적게 쓰는 형편으로 가고 있다. 너무나도 미스매치 대응도 안 되고 좀 길게 써봤더니 좀 이날은 좀 리바운드도 많이 못 따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발렌슈나스의 활용 빈도를 줄였거든요. 시리즈 내내 오클라호마에 도르트가 잉그램을 그냥 철저하게 묶고 있다. 그게 그냥 가장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이번 경기 때 잉그램이 14개 중에 7개 그나마 좀 잘 나온 편인데 지금 풀 플레이오프에서 에이스 노릇을 해줘야 되는 선수 치고는 너무나도 야투시도가 적다. 그만큼 도르트가 잉그램을 철저하게 묶고 있다. 스가 역시 나쁘지 않은 수비수기도 하고요. 그래갖고 CJ 맥컬럼이 22개 중 7개 그냥 저는 이거는 게임을 보면 볼수록 야 이거 오클라호마가 그냥 가져가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올 시즌에 이제 레이커스 경기 레이커스 대 덴버 시리즈, 미네소타 대 피닉스 시리즈, 그리고 오클라호마 대 뉴올 이렇게 3대0까지 갔던 경기들 전부 다 4대0이 가능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나마 레이커스가 한 경기 따기는 했었죠. 근데 피닉스나 미네소타는 진짜 피닉스 쪽이 뭘 해볼 수가 없을 것만큼 저는 좀 빡세 보였고 뉴올 대 오클은요 나는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뉴올이 한 경기를 가져갈 법도 하다. 특히 또 홈이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이게 오클이 야투가 안 들어가도 이겨요. 그런 형편이어가지고 저는 여전히 아마 내일도 뉴올리언스가 이런 도르트의 수비 대처가 아마 안 될 거예요. 잉그램이. 그래서 내일도 잉그램이 막힐 것 같고 발렌슈나스 쓰기 어려울 것 같고 그나마 뭐 트머3이나 맥컬럼 이런 친구들의 야투가 터져야 된다. 이게 뉴올리언스가 믿는 구석일 텐데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내일 한번 오클라호마가 4대0으로 시리즈를 수입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205.5는 뉴올리언스가 그래도 홈에서 한 번쯤은 여태 계속 너무 야투를 못 넣었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좀 약간 더 공격적으로 지금보다 공격적으로 그런 모양새를 한번 취할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 시리즈 역시 양팀 다 야투 시도들이 굉장히 적어. 그런 편이어갖고 한 번쯤은 이렇게 좀 달라진 양상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버 대 레이커스. 이제 여기는 레이커스가 한 경기를 잡았잖아요. 근데 더구나 벤더빌트가 돌아올 수 있다. 저는 이거는 조금 덴버 쪽에 레이커스 쪽이 좀 호재라고는 보여요. 레이커스가 저는 몇 번 이게 3대0의 기로에 선 만큼 한 번쯤은 좀 수비적인 기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내비쳤었는데 딱히 직전 경기 때는 그런 면모는 별로 두드러지지는 않긴 했었어요. 뭐 그냥 여전히 디안젤로 러셀 40분가량 뛰게 하고 뭐 토린 프린스나 게이브 비센트의 출전 시간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덴버가 지금 또 이제 오늘 또 덴버 홈이잖아요. 통상 이제 레이커스한테 계속해서 연승을 많이 거둬왔는데
홈에서는 7연승 중입니다. 7연승 중. 레이커스는 지금 시리즈 내내 르브론이나 앤서니 데이비스는 아주 훌륭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디안젤로 러셀의 슛감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편인데, 뭐 러셀이 적당히 터지면 이기고, 이날도 그리고 리브스도 많은 이런 자유투 겟 해내면서 되게 잘했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는 또 이제 덴버의 홈이기도 하다. 그래서 레이커스의 이제 이런 좀 홈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이게 레이커스는 그래서 시리즈마다 앤서니 데이비스나 르브론은 계속 상수인 반면, 이게 디안드로 러셀은 오락가락이 심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덴버는 머레이가 정말 못하고 있습니다. 머레이가 그렇게나 못하고 있는데도 덴버가 3게임이나 땄다. 한 번쯤은 머레이가 솔직히 이 정도 됐으면 한 번은 잘해야 돼. 물론 부상도 좀 있다고 하지만은 클러치샷 꼽아가지고 경기 승리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결국 이런 감성적인 영역이고, 시리즈를 전체를 관통해 봤을 때는 머레이가 야투율도 그렇고 뭐 턴오버도 꽤 적지도 않은 편이고 이래가지고 되게 별로예요. 저는 뭐 이게 주사위 확률상으로만 봐도 덴버가 터질 역량이 많으면 많았지, 레이커스가 진짜 완전 대폭발한다? 그런 그림은 저는 좀 안 그려지긴 하거든요. 더구나 덴버가 홈에서 7연승 거두고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한번 덴버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그만큼 르브론이나 AD 역시 한 번쯤은 꺾일만 하다. 너무 그냥 그동안 너무 쭉 잘해왔으니까. 저는 덴버 쪽에다가 언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언더오버는 진짜 어려워요. 언더오버가 얘네들 지금 시리즈 내내 이 217점이 상당히 많이 걸쳤거든요. 두 번이나 다 217점이 났는데 217 이거는 좀 어렵기는 해요.